지금 뭐 한창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고위 간부들이 선관위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 약간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어떤 게 있냐면, 음 앞선 7일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면 2013년부터 22년까지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받아본 거예요. 그랬을 때 2022년에 휴직자가 육아휴직이 109명 포함해가지고 19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202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님? 2022년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이 되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때가 이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이분이 2020년 11월부터 22년 5월까지 역임하셨고요. 그다음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22년 5월 이후에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이때의 휴직자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휴직자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관위가 이제 이렇게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2022년에 경력 채용 규모를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는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을 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서 선관위 관부들이 그러면 자신의 그런 자녀를 채용하게 하기 위해서 경력 방식으로, 그러니까 경력 채용 방식으로 이렇게 선관위에 채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이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의 자녀 대부분이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선관위에 취업했다라는 거예요. 11명이. 최근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사건은 대표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혹이 있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앞선 4일에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선관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부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했어요. 고발한다고 밝혔는데, 그럼 이제 감사원법 위반이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헌법 97조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려면 그 행정기관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은 그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원법 24조 직무감찰 범위에 대한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법령 제1조에는 감찰 사항을 정부조직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해당 법령에 이제 부칙에 있는 제1항의 공무원에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거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법에 있는 24조 제9칙에 있는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상황이 되게 이제 이런 지적이나 의혹이 물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뭐랄까 재미있게 돌아가는, 역설적으로 좀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좀 간부 자녀들이 이렇게 11명씩이나 대부분 경력 채용 방식으로 됐다 이러니까 이제 MZ세대의 어떤 뇌관을 건드린 거죠. MZ세대는 채용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서 이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공무원 경력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일반 직종에 있다가 네, 좋은 질문이시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공무원에 근무하다가 이제 선관위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기회가 박탈당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거죠. 선관위는 신규 채용이 거의 없는 거라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선관위 신규 채용이 없고 다 경력직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음, 선관위 있는 직원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선관위직 9급으로 해서 시험 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 예. 일반 기타 행정직, 지방행정직 이런 데 근무하다가 경력직 특별채용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별도 시험을 선거법 등 별도 시험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험에 커트라인 합격한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면접 거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 직원들 보면은 뭐 제가 아는 사람들도 뭐 어디 뭐 양주시청에 있다가 갔거나 동두천시청에 있다고 온 사람도 있고 아, 경기도청에 그래요? 있다고 온 사람도 있고 다 오, 그래요. 구성원들이. 웨이ing도 되죠. 아, 그거. 아. 네. 근데 경력직인데, 그러면은, 뭐, 굳이 왜 선관위로 그러니까 이제 갈까요? 결혼이 생겼으니까 뽑는 거죠. 선관위는 또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결혼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뽑아요. 그게 이제 선관위가 이제 어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인사 시험을 이제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 인사처에서 주무 관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직은 그다음에 지방직은 도청이나 해당 시군청에서 이제 음, 주로 이제 도청에서 관련하죠. 해당 광역지장 지자체에서 시군별로 몇 명 해갖고 일제 시험을 보는데 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을 뽑아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법무청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는 뭐 하고 법원직은 또 따로 법원은 또 상권 분립해서 법원에서 따로 법원수를 뽑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뽑는 건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부를 주관해서 관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교급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경력직으로 해서 행정직이나 일반 기타 직렬에 뽑혔던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들 안에서 뽑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뭐 예. 양시청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몇 년 근무하고 자격 요건이 되면 뭐 시험을 봐서 이렇게 오고 어. 다 그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관이 근데 저도 이제 출입하고 그러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어디에 있다 오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공무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선관위로 그러니까 이제 굳이? 거기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뭐 만족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아 나는 행정직 공무원이 안 맞아 그래서 난좀 선관위가 편한 것 같아서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옮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옮기는 건 이제 시험 봐서 또 합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유가는 다 가지각색이겠죠. 선관위 오고 싶은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죠. 어, 그렇죠. 근데 11명이나 이렇게 간부의 자녀가 채용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시험을 보고 채용이 됐느냐 음, 그 시험 과정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간부 시험 애들을 뽑기 위해서 뭐 일반 뭐 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을 채용했다고 문제가 되는데 네. 원래 선관위는 공무원들을 뽑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정 모집을 해서 뽑은 것 같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걸 공무원들을 뽑았을 경우에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해요. 음, 그냥 특채 형식으로 면접만 보고 뽑았느냐 아니면 계약직 형식으로 뭐 가급 다급해서 뽑았느냐 아니면 평상시 뽑힌 대로 경력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뽑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죄질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내가 선관위 지금 아버지가 있어서 나도 선관위 같이 근무하고 싶어 그래서 난 시험 봐서 들어왔어 이런 거는 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시험을 만든 건 아니니까 원래 그렇게 뽑고 있었으니까 예, 뭐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게 예, 기사가 나왔을 때 예, 이 예. 기사 쓴 사람들이 잘 이걸 모르 이 사람들은 그냥 국회만 출입해서 그런가? 우리 같은 이제 어, 지자체를 출입하거나 지역 선관위 출입하면 네네. 내막을 잘 아는데 몰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기사를 이상하게 막 이해가 안 되게 썼네. 그 채용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채용 과정에 시험을 안 보고 뽑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떨어질 사람인데 점수를 많이 줘서 뭐 뽑았거나 이게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 공개 경쟁 시험하고 아니면 특별 경쟁도 대상자 자격돼서 시험 뽑는 거를 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러면 그런 식 음, 논리를 음. 따지면 내가 저기 군대 육군 장군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같은 부대 근무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논리를 적용하면.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그 꼭 취업시킨 거네 내 부대에. 아니 그러니까 군대로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요즘에 그렇게 많지 아니 않아서 그러니까 아니 이제 예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치면 예 그런 그러니까 거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감사원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감사를 받는 게 맞지 선관이 아니라 않아요? 선관이. 아 선관이. 그쵸 죄송합니다 성관이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감사를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 근데 그 사람들 조직은 형식 논리로 한 거죠. 형식 논리는 맞죠. 헌법재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은 아니잖아요. 정부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있는 정부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대상은 그 정부 예산을 받는 국가 예산을 받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부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면 정부라는 건 행정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대통령이 관장하는 정부조직법 밑에 있는 어, 조직은 아니니까 형식 논리는 맞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대법원 판사예요. 대법관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음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인 거 아셨죠? 아니요 저 몰랐어요 아니 그거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다 대법관이에요. 아니 배워도 그거 금방 까먹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그거 그리고 예 저기 지역 일선에 뭐 양주군 양주, 의정부 의정부, 경기도 경기도 이런 사람들의 거기 선거관리위원장도 음. 다 각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예요. 오 그래요? 네. 꽤 높으신 그리고 양반들이 그 오셨었네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니까 위원회라는 거가 음. 이제 판설기구 비슷하게 안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판사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하니까 네네 판사들이 자기 판사 업무도 바쁜다 어떻게 선거관리에 돌봐 이게 아니라 형식도 이름만 올려놓은 거지 실질적인 업무는 거기 사무국장이나 사무총장이 다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감사원 만약에 이제 양주시면 양주시 선거관리 사무국장이 실무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거부하는 것도 대표님께서는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절차상이나 형식적 뭐 이런. 논리로는 맞다고 보죠. 아, 그러면은 이러면 그러면 앞서 말씀 올린 바처럼 공무원 왜냐하면 법원에서 음.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원래 법원 밑에 기관은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판사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식이 돼 있고 사법부의 일종의 무슨 그런 기관처럼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닌데 선거관리 별도 기관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성을 왜 그렇게 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왜냐하면은 행정각부에 소속된 정부조직법 산하에 있는 조직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독립성이 아마 훼손되잖아요. 독립적인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부터 가는 쪽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찰 출신의 그 유상범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 감사원법 24조에 따라서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제외한 기관은 직무감사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인사 비리가 예, 발견이 안 발생했는지 됐으니까는 명확하지 않다? 안 됐으니까 감사를 받아보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의혹이 이렇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고발해서 수사하는 게 맞아요. 음, 감사원 내보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할 성질은 아니에요. 이러면은 상권 분립이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통령이 왜 대법원도 감사하죠? 왜 차라리. 어, 검찰청은 감사할 수 있죠. 왜 대통령 정부조직법 산하 대통령을 정부수장으로 모시는 정부조직법 산하에 한 법무부 장관 밑에 청이니까 검찰청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맞는데 네네. 대법원을 감사한다고 하면은 법원을 감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법원을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게 완전 불가하죠. 그거는 정말 법원에서 문도 안 열어줄 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뭐 문이 안 열어주는 게 아,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대표님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럼 고발해서 수사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그걸 보시는 수사를 하면 거예요? 되죠. 뭐 그걸 수사하면 되죠. 감사원 뭐 아, 심플하네요. 그러면. 근데 그래서 이런 괜히 그냥 그 감사를 해서 괜히 정부조직법상 질서로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상권 분립의 질서를 약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사는 죄가 있으면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죄있다고 음. 생각하면 그 누구죠? 또 검사 출신 국회 본인이 고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아니, 그걸 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그럼 고발하면 이제 서울시 수사하겠네. 의원이 했죠. 그럼 이제 검찰에서 우리나라 검찰 유능하니까 검찰에서 잘 수사하겠죠.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다 이제 다 드러난 거니까 이거는 뭐 이거 누가 수사를 해도 뭐 이게 뭐 어렵거나 뭐 없는 거를 파헤쳐야 되는 게 아니니까 다 드러난 거니까 드러난 걸 왜 어떻게 했냐 이렇게 갖다 놓고 딱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뭐, 그 대표님의 어떤 법적 해석과 그런 이제 체계는 잘 들었고 납득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담에서도 뭐 오이밭에서 뭐 집시는 뭐 만지지 말고 뭐 그다음에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만지지 말고 이런 그러니까 그냥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은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간부 자녀가 채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내부에서도 저는 말이 나왔을 법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확실하지 이게 않더라도. 그 아까 경력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식으로 이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인원들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아라 막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지 사실은. 오해를 살 수 아, 있으니까. 그죠. 예, 막을 수는 네, 없는데, 근데 막을 수는 막을 수가 없는데, 없는 거를 하지 말아 할 수 있는 또 이게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의혹이 나왔고, 그렇게 의혹이 나왔다라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게 이제 뭐 선거관리위원회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제 고위직에 있으면 네? 그러면은 오해에 살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지원 안 했으면 좋은데 본인이 그 지원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제도적으로 막을 없으니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 과정에 특혜나 아니 부정이 있으면 안 되는데 특혜나 부정이 없는데 그걸 해서 들어온다는 거를 뭐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군대 얘기도 했지만 뭐 학교도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디 학교 교수예요? 근데 아들이 교수로 채용됐어요. 그럼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거 뭐 비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이상하게 11명이라고 하면. 생각하겠지만 네. 그거를 하지 마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너 이상할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럼 뭐. 과정에서 뭐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됐다면 그걸 처벌받아야 되니까 그게 의심된다고 얘기하니 뭐 검찰에 고발해서 이건 수사를 받는 게 맞다. 감사보다는. 그러면 추후에 이제 향후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은 내막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닥 큰 문제가 될 것같진 않아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채용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비리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 채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채용 자체를. 선관위 아들이 들어왔다는데 그 아들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제가 들어온 건데. 대표님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절차에서 투명하게 됐으면 그건 오케이죠.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물론 이제 그게 선관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단정짓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워크넷이라고 하나요? 그 예전에 워크넷에 그 뭐죠? 채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채용 기간이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됐었어요. 15일에서 20일. 근데 단 하루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15일에서 20일이면 내일이 마감이다. 그럼 오늘 오후 4시 반 이때쯤에 공고가 뜨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마감인데. 근데 이게 그 공무원들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에다가 그걸 공모를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얻는 것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프로그램인지 뭐 하여튼 공무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뭐 공무원들이 늘 접속하는 자기들만의 그런 그 커뮤니티 공간에다가 일단 그 시스템에다 올리는 거라 선관위한테 이게 다른 공무원들도 다 지켜보잖아요. 거기 오는 공무원들도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보는 사람들인데 선관위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선관위 가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까 시험 보고 가는 사람도 있지. 네네. 그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얘한테 유리하게끔 해서 딱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그 사람들은 일반 취업 준비생들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그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가만히 그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예. 약간 뭐 부정채용 좀 약간 유리하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뭐 응모하는 기간을 갖다가 예, 예. 무슨 뭐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뽑고 있었다니까 선관위는. 아, 그래요? 예. 음. 어차피 그 알아요. 선관위가 1년에 한두 번 뽑으면 이맘때쯤 있겠지 하고 준비를 해요 다들. 선거법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시험을 보더라고.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선관위가 처음에 구성됐을 때는 지방직 공무원들 중에서 선관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조직이 작아서 사실 이제 승진이 안 돼요. 선관위에 오면.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게 아니야 선관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많이 뽑았는데 시험 안 보고 인원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 근래는 다 시험 보고 뽑는다고. 이 선거법. 선거법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한 1년 가까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1년이요? 1년씩이나 공부를 해요? 선거법 그게 선거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선관위 그 직원 채용할 때 걔네들 시험 보는 게 어렵죠. 그렇구나. 양주시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인데 그리고 하고 또 이제 선관위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선관위 좀 많이 이게 공무원들도 많이 상대보고 해서 하는데 뭐 취재 때문에 다 보면은 어디 출신이야 도청 출신도 있고 뭐 지방직 출신도 많고 주로 다 지방직 출신이죠. 주로 이제 뭐 시군청 근무하던 사람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제 그 포인트는 두 가지지. 첫 번째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채용됐을 때 걔네들이 현직 공무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근데 그 시험 볼 자격이 없는데 경력직이면 공무원들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예. 공무원이었냐 아니었느냐. 그게 포인트 두 번째. 시험 보는 과정에 적법하게 부정부패 없이 시험을 봤느냐 아니면 그 시험 보는 과정에 뭔가가 부정이 있었느냐. 두 가지가 포인트죠.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뗐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이런 말씀을.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게 이제 수사를 해서 고소를 했다니까 수사를 해서 밝혀지면 이제 그거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뭐 경찰이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 경험으로는 이게 이제 경력직 채용한다 그러면 모집 공고를 다 내고 만약에 모집 공고를 안 내고 얘네들만 해서 뽑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깜빵 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특별 경쟁이니까 특별 경쟁 공모 계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뽑았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고 네.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보통 이런 거를 다 이제 TO가 몇 명 나요. 이제 그 어디 선관위에 경기도 선관위에 뭐 특별 경력직 채용을 10명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방직 공무원 대상으로 10명 뽑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걔네들이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본다니까. 어디 학교에다가 경쟁률이 또 세. 그게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왜냐하면 지방직에서 자기가 안 맞는다. 지방직 공정이 안 맞고 나 승진보다는 좀 그래도 국가직으로 좀 바꾸고 싶다 신분을 이런 사람들은 또 의외로 많아. 그래서 시험을 경쟁률이 꽤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어디 학교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준비를 하는데 얘가 한 뭐 선거법이 제일 이제 얘기를 내가 이제 전화 통화를 몇 번 나하고 형 동생이 갖고 잘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선거법이 제일 어렵대. 선거법이. 그래요? 선관위다 보니까 선거법이 되게 문제도 많고 비중도 높고 그래서 선거법 한 1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선관위를 옮기려고 미리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요? 한 번씩 뽑으니까. 아니 근데 여기에 휴직자 등의 업무, 그러니까 선관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휴직자 등의 업무 대행하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경력직을 뽑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비리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그런데 왜 경력직을 뽑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 채용이 줄어드니까 그게 기회 박탈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은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신규 채용을 안 한다니까. 신규 채용이 없다니까 순간.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는 것처럼 그게 네네. 없어요. 성관이 시험이 어디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성관이 구급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어디 있어요? 공개적으로 없다니까. 이해했어요. 아니, 그게 그럼 있으면은 뭐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없다니까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없다고요? 다 경력직으로 뽑는다니까 성관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추후에 이제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 결과가 저의 나오겠죠. 기본적인 지식이고 제 지식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영주 기자 말도 맞을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것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수사 결과 나오겠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참고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기사 쓴 기자가 약간 좀 모르고 썼다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약간 읽으면서 이거 성관이 시스템을 잘 모르네 애들이. 근데 이제 냄새가 난다고 판단했으니까 썼을 것 같은데, 참고로 경원일보 대표님은 법학과 학부에서 네. 전공하셨으니까, 네. 그 두 번째 주제는 서울시 지진이 아니라 그 미사일 발포였는데, 북한에서. 예, 저도 문자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네. 그 의정부에도 왜 가요? 왔는지 모르는데 경기도에는 문자 안 뿌렸다는데 저 문자 받았어. 새벽에 6시에. 왔어요? 삐삐 소리가 아니, 왜 나한테는 안 보내주지? 물려갖고 뭐야 뭐 이거 짜증나 해서 또 마침 또 그때 눈이 막 떠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나 봤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대피 준비를 하시라. 대피 준비하시라고 했나? 아니 씨 무슨 대피 준비라는가 뭐 지진 났나? 뭘 대피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니 전쟁이 났으니까 뭐 이게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대피하실 준비 이렇게 주어가 있어야 뜬금없이 그냥 대피하세요 이러니까 예.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그 처음에는, 제가 아까 왜 지진이라고 이제 잘못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지진경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저도 지진인 줄 알았어요. 주어가 없어. 그래서 뭐 문제가 있나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검색해도 안 나와. 그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짜증나. SNS를 SNS가 역시 짱이네. 미사일 쏜것 때문에 문자 왔다. 예, 그렇죠. 기사가 늦었어 이미. SNS보다 늦었어. 아니,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얘기가, 딴 데로 쓰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전화기가 저는 항상 무음이거든요. 이게 스마트워치가 있어서 항상 무음인데, 그 재난 문자는 다 소리가 나고 진동이 울리는 거 아시죠, 대표님? 예.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다가 막 삑 소리 나는데 예. 그 삑 소리가 되게 혐오스러운 기계음 있죠. 뭔지 알아요. 예. 되게 고음으로 나잖아요. 계속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놨다니까요. 이 무음으로 해놨는데 이게 소리가 울린다라는 거잖아요. 휴대폰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 소유로 들고 다니지만 통제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통제 권한을 가진 아니면 프로그램을 해킹한 누군가는 이걸 쉽게 만지고 해킹할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이거는 뭐 이미 다 오픈돼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잖아요. 구글 같은 데서는 누가 그러는데 전문가인데 구글 있잖아요. 이게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잖아요. OS가 삼성권. 네네. 네.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우리들이 하는 기록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저장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몰라서 그렇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다 저장을 하는 건 뭐 옛날부터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반대로 예.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거를 지네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통신사가 우리나라에 SK랑 KT 두 개만 있나요 지금? 통신사가? 두 개만 있는 거죠? 더 있나요? SK, KT, LG 플러스. 그럼 기가통신망은 이제 3개고 나머지 이제 그걸 하청받아서 알뜰 분들만. 그럼 통신사 몇 개만 하면은 그냥 온 국민이 우리나라 휴대폰이 100%니까 온 국민이 다 그냥 통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어가 없었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날에 5월 31일이었잖아요. 북한에서 네.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서해 방향으로 발사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네. 웃긴 게 뭐냐면 이 문자 발송을 두고서 행안부와 대통령실과 합참이 그다음에 서울시와 서로 책임 떠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안부는 8시에, 그 당일 8시에 서해상에 북한 정찰 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29분 백령 지역의 경보가 발령됐다. 서울시 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고, 그럼 서울시가 오발령이라고 말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사체 발사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 그 다음에 합참은 행안부와 서울시의 경고 발령이 북한 발사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두고서 근데 이게 대표님 정말 우리나라가 저희 전에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럼 국민의 안전을 두고서 지금 서로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서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에 서로 야, 내 책임 아니야. 너네 책임이야. 이렇게 떠미는 게 너무나 이게 정말 우습지 않나요? 이 꼴이? 그렇죠. 저는 이게 근데 너무나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그 문자 메시지 왔다는 거 네네. 그거 자체는 뭐라고 나무랄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무라면 안 되고 왜냐면은 어쨌든지 뭐가 미확인 물체라든가 뭐가 항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문자가 발송됐다는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낸 거는 뭐 그래 잘했다 거기까지 그래 인정해 줄 수 있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방어 시스템이 그래도 작동하고 있었구나 는 이제 인정해 주는데 아니 문자 메시지 보내려면 정확히 팩트를 보내면 되잖아요. 팩트를 보내면 되잖아요. 뭐 북한에서 몇 월 몇 시에 미사일을 쏜 게 확인돼요. 뭐 이렇게 뭐 긴급 대비하시라고 문자 보내는데 팩트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주옥 없이 땡금없이 보내니까 더 혼란이 온 거야 사람들이. 더 기분이 나쁘고 혼란이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띡 오보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만약에 근데 이게 저는 예. 그렇게 대응했던 게 참 오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팩트를 전달하고 이렇게 팩트를 전달해서 오보라는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맞으니까 그 팩트 자체는. 그다음에 그 경과된 거를 갖다가 또 문자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게 해서 어디 추락해서 그렇죠. 그렇지. 안전이나 그렇지. 생명에는 뭐 문제가 위험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내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팩트를 안 보내고 왜 뭐가 문제가 난 것처럼 보낸 거 그 자체가 난 잘못됐다. 저는 근데 그때 저 오전까지만 해도 지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왜 서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냐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뭐 전쟁 날 수도 있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진 날 수도 있고. 네네. 그럴 때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팩트를 보내주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맞게 대비를 하죠. 지진이면 지진 대비를 하고 해일이면 해일 대비를 하고 뭐 폭격이면 폭격 대비를 하고 미사일이면 미사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핵미사일이면 핵미사일 대비를 하고 무조건 대비하라고 보내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난 멍하니 누워 있었대. 아, 진짜요?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온 게 딱 2번밖에 안 오셨어요, 대표님은? 2번? 그다음에 오고라고 오고. 아, 와, 근데 의정부라서 보내준 건가? 여기 남부는, 모르겠어요. 나는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보냈더라. 신기하네. 나도 신기하더라. 저 그거 받았으면 캡처 떠가지고 기사 쓰는 건데. 안 아니 받아가지고. 이미 뭐 이제 그래서 왼쪽 SNS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기사 안 나오고. 아, 그래요? 나중에 기사 써야 되나 이렇게 딱 했더니 벌써 기사 막 쭉 올라오더라고. 그쵸, 빠르죠. 아니, 근데 그날에 5월 31일에 일본은 미사일 발사 직후 6시 30분에 바로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는 41분에 발송해서 훨씬 늦었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발송을 했냐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를 넣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 뭐 상황이 해제됐다 그러면 했는데 어디 서해 앞바다 떨어져서 뭐 국토 뭐 영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또 안심하고 또 자기 할 일 할 거 아니에요. 시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항상 왜 지들이 공무원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 몰라 뭐가 잘났다고 무조건 대피하라고 그러면 뭐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도 없고 아니
아, 그거 저,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다 오해하게 만들고. 아니, 왜냐면 문자 일본이, 보낸 건 잘했어요. 나는 문자 보낸 건 시간을 늦었다 예, 하더라도 예, 예. 문자 보낸 것 자체는 고무적인 일이야. 한국 대한민국 시스템. 음, 음. 네? 근데 일본보다 늦었지만 빨리 보냈으면 좋겠지만 그 문자 자체 보낸 거는 고무적인 일인데 그 문자 내용하고 그다음에 오보라고 보낸 거 이거는 큰 미스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좀 반복되긴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 너무 하잖아요. 지금 국민이 되게 위험에 빠질 수, 이게 뭐 진짜 자칫 잘못해서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두고서 책임 이거겠죠. 소재를 논하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그리고 이제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제 주어를 넣으면 만약 그 주어가 틀리면 자기가 오보를 내는 책임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문자를 그런 식으로 아, 두리뭉실하게 일기예보예요, 그러면? 일기예보? 이게 이제 그 이걸 딱 보니까 아 이거 공무원들 공문서처럼 딱 만들더라고 문자 문맥을 공문서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잖아요. 지들 책임 안 지려고 그런 식으로 공문서 형식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했으니까 대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주어 없이 싹 이렇게 미리 입력해놓고 버튼만 누르면 되게끔 한 것 같아.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 입력하든가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아, 그러니까 이런 이게, 식으로 해갖고 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우선 재난경보가 일기예보는 아니잖아요. 일기예보가 피동명으로 많이 쓰죠. 저희 기상청은 내일 비가 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동명으로 쓰긴 하는데 국민의 안전을 두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게 건, 그렇지 맞아요. 이영주 기자 말이 맞는 게 이게 만약에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당신은 언젠간 죽습니다. 죽음에 대비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 아, 이 문자하고 똑같은 거야. 논리적 형식 논리로 따지면 아, 논리로 따지면 그 내용하고 지금 보낸 문자하고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건 저도 보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아무 예. 양도 없이 대피하십시오. 이거하고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겁니다하고 똑같은 거래.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노력은 가상하잖아요. 일단 노력은 가상하니까 저는 네. 오보라고 보낸 것도 아차 싶었겠죠. 공무원들이 엘리트들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고 실수가 없는 집단이라고 왜 생각. 오보라고 보내게 되냐면 아까 주어를 없이 보냈기 때문에 이 오보라고요? 내용 자체가 안 맞으니까 위급 상황이 아니잖아. 이건 위급하다고 해서 보낸 건데 주어 없이 위급 상황이 안 일어났으니까 오보라고 빨리 오보라고 보내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오케이인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진짜 좀 안 되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왜 책임 소재를 지금 논하고 그러면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대변인이나 언론 홍보실 통해서 이런 거를 뿌렸거나 기자들한테 몇몇 이렇게 전화를 했거나 이랬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취재를 했긴 했겠지만 이거는 근데 뭐 할 수 없어. 이거는 저기 재난 문자 보내는 거는 아마 그 광역자치단체 민방위 관련된 그래서 아마 문자 최종에서 아마 안전 재난 문자 보낼 겁니다. 제가 네네 도청이면 도에도 민방위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여기 있죠. 무슨 협력관이라고 그래갖고 무슨 뭐 군 출신도 뽑기도 해요. 오, 군 출신을요? 네, 대령인가 아마 뭐 오, 그래서 편한 사람을 네. 그 무슨 이게 대민협력관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직책을 뽑아요. 그거 예, 예. 이제 그런 관련된 업무를 민방위 관련 업무. 옛날에 민방위라고 했죠. 우리가. 그 업무 부서 관련된 일을 하게끔 하는 사람을 뽑아요. 또 뭐 여기 그 아마 서울시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업무 부서 관장하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지. 개선해야지. 아니 근데 대표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앞선 4월 28일에 서울 종로구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긴급 재난문자를 잘못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9분 뒤에 훈련 메시지였다. 실제 상황이 아니다라는 정정 문자를 다시 보냈고 근데 종로구는 상황실 당직자가 당직 근무 중에 버튼을 잘못 눌러서 훈련 메시지가 전파되는 착오가 발생했다. 이렇게 경위를 밝혔다라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결제도 없이 위에 결제 없이 담당 공무원이 그냥 임의로 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변명같이 들리는데 내 아니 저는 이건 꼬리 자르기 같은데요? 그 직원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종로구 잘못이 아니라 그 직원이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꼬리 자르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치졸해 보인다라는 거죠. 간단 직원한테 덤태기 씌우는 그러니까요. 야, 졸았는데 뭐 버튼이 뭐 눌렸어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그럼 그게 쓰여 있었어요? 쓰여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졸아가지고 눌려가지고 그게 발송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국민들은
뭐 우리가 약간 뭐 위험 뭐 안전 불감증이 있다고 얼마나 하지만 이제 이 오보 비슷하게 한 게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냐면 이게 우리 양치기에 속담 알잖아요. 양치기.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에 다음에 진짜 이런 사건이 있어 응, 똑같이 문자가 오면 사람들이 아유 맞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겠지. 이러고 방심하게 된다고. 응, 양치기 효과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 그래서 반드시 그 주어를 꼭 뭐뭐뭐 해서 뭐뭐 하다. 육하 원칙에 서 주어를 넣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알아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도망갔던 집에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럼 그때 당시에 정말 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못 나가겠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렇죠. 뭐 이렇게 사이렌도 울리고 막 실제 상황입니다, 실사입니다 이렇게 방송도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남침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충격이 컸다. 그리고 약간 그 SNS 저도 보니까 그렇게 대표님처럼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허탈했다. 나 뭐 했지 아침부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갑자기 막. 그래서 여기에서 한 2천만 명 되는 국민들의 아침 새벽잠을 다 깨웠죠. 네. 수면권을 박탈. 첫 번째 수면권 박탈. 기본권을 침해했네요, 정부가. 네. 수면권 박탈. 두 번째 그 불안 조장해서 국민들의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행복 주권도 침해. 행복지구권. 이동 자유권도 침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거 뭐 이동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무원들 행동명령 위반하니까 공무원 징계도 때려야 돼. 여러 가지 할 게 많네. 검찰 바쁘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SNS에 정말 댓글로 막 전쟁 난 거 아니야? 근데 제일 많이 댓글이 뭐였냐면 어디로 대피해야 돼였어요. 어디로 대피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래서 이게 네. 핵미사일이면은 그냥 어디를 지하를 사람 상식적으로 지하로 대피해야 되겠다 생각할 거고, 네. 그렇죠? 집에 지하실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지하가 있다는 생각 보통 날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로 달려갈 거고. 두 번째 지진 해일이다 그러면은 지진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진은 뭐 움직이니까 지금 뭐 우리 집에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바닷가 살면 해일이다 이러면은 빨리 도망가야지 물이 차면 안 되니까 구명조끼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예. 주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는 거야? 무조건 대피하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고? 차 끌고 도망가라는 거야? 아니면 뭐? 아니 그러면 아니 문자 보내는 건 잘했는데 내용이 완전 엉망이. 내용이 틀려먹고 이거는 진짜 징계 때려야 돼요. 아니 그러면 사실 대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불 안이 제일 안전한데 이불 밖이 위험한데. 긴급 상황에서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대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돌고 돌면 이불 안이 제일 안전하지 어딜 나가요? 그 상황에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줬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대피하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어떤 뭐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좀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그 재난 안전 정보 포털 앱이 있대요. 안전 디딤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민방위 대피소나 현재 위치 조회나 뭐 어디에서 내가 지금 대피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군구별로 이렇게 좀 대피소 장소를 조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말 들으니까 더 털어내. 진짜 K공무원스럽네. K공무원. 아니 전쟁 나고 핵미사 쏘는데 통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황이 어딨어? 인터넷 찾아보고 우리 어디로 할까? 아니 그리고 또 그걸 찾았다 쳐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대혼란일 텐데 아비규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가 거기까지 웹 보고 중간에 또 스마트폰 끊기면 어떡할까? 제가 웃으면 안 되나? K공무원스럽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용주 아마 훈련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가 민방위 훈련 있었잖아요. 있었죠. 교련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민방 훈련하고 대피 훈련을 했었어요. 대피 훈련이요? 공습경보입니다. 지금 북한에 뭐 했습니다 해서 가상으로 해서 막 사이렌 울리고 막 대피 훈련을 했거든요. 그 대피 훈련을 한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항상 그 대피 훈련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훈련이 없어졌어.
국영수 해야죠, 국영수. 대피 운전은 왜 해요?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다닐 때 보면 동사무소 있죠, 동사무소. 네.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응. 동사무소에 항상 지하 빵카가 있었어요. 지하 아, 빵카 문이 삼각형으로 지하부터 이렇게 올라온 게 에, 에. 몇 군데 있었어. 어, 그래서 이 민방위 훈련하면 항상 뭐 이렇게 민방위 옛날 반상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상회를 응, 꼭 했었어요, 옛날에. 응. 동네 반장님 있어 뭐라 그래, 반상회 때 어디를 저기로 우리 대피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지 않나요, 반상회? 안 해요, 요즘에는? 지금은 안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요? 안 해요? 어디 가면 됩니다. 어디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교육을 받았던 걸로 인지를 받았던 걸로.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거 있지 않나? 그건 이제 반상회하고 둘이 자기들 회의하는. 아니, 그래서, 아니, 이게, 근데, 반상회는 이제 정부에서 일제히 이제 하라고, 그때 당시 공사장 이제 종업되니까 리사블란에 움직일 테니까 전국의 반상회 다 하십시오하는데 전국이 다 반상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해프닝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왜냐면 2024년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라는, 그런데 그게 예전에 몇백 년 전에도 그러니까 백두산이 100년 주기로 이렇게 폭발을 이어왔는데, 발해 때 희한산이죠. 발해가 백두산 폭발해서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폭발했을 때 몇백 년 전에도 일본에서도 그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기록이 있대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앱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워낙 잘 일어나고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항상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대피 훈련 같은 걸 한다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예. 우리도.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거 지금 없지 않아요? 거의? 우리는 근데 아까 좀 제가 말하려다가 잠깐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논외로 좀 빠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K 공무원, K 군대라고 하잖아요. 심각한 정도로 지금 전쟁 준비나 이런 정신 무장이 안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군 전역자들이 이제 유튜브 올릴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제가 그래도 군내에 있을 때하고 예비군이랑 받을 때는 총을 꼭 쐈거든요, 사격을. 다 하지 않아요? 뭐. 총을 쏴. 근데 요즘 군대는 사격을 안 시킨대요. 사고 날까봐. 진짜요? 심지어 장교들도 총을 잘 안 쏜다고. 행정직만 하는 거네? 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에서요? 사고 나서 인간 못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완전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군대가 뭐예요? 군대가 전쟁에 대비해서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갖고 지금 바로 전쟁이 나면 아마 우리나라는 뭐 심각한 지금 아미노 현상, 뭐라 해야 되나, 뭐라죠? 아노미, 예. 현상이 올 거다. 그리고 금방 이제 우리가 몰락할 거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아, 그래요? 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미군에 의존했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사 지리적 여건과 이런 여건 속에서 보면 항상 강대국들의 휩싸여 있어서 전쟁 위험이 있잖아요. 늘 전쟁을 또 겪어왔고, 역사적으로. 그렇죠. 외침이 잦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고 지금 전략을 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도 주적이지만 러시아, 중국도 우리 주적이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쵸. 어떻게 보면. 반대로 중국은 우리 국제관계 요즘 보면 돌아가는 거 보면 한국, 일본, 미국 삼각동맹을 해갖고 이제 중국을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대응 전략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 독자적으로 침략을 합니까? 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가요? 중국하고요?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게 가능해요? 안 하잖아요. 중국도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가 중국도 우리가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침략을 왜 해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한대요. 아, 진짜 중국에서요? 네. 한국, 미국, 일본이 연합군이 형성돼갖고 대만하고 전쟁 났을 때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가상 전쟁도 아니고 실제 훈련을 한대요. 어, 바다에 중국군들이. 와, 중국이 근데 현명하다. 왜 손자병법에 그런 근데 내용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중국이 현명한 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 이외에 주변국에 대해서 다 전략을 짜고 훈련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쳐들 수도 올 수 있다. 그쵸, 근데 우리는 그게 일본이 우리를 맞죠. 쳐들어올 수 있다 응,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이 올 수도 응. 있다, 북한이 올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군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K 군대는 정신들이 북한만. 다 썩어 빠진 거지. 그럼 북한이 쳐들어오더라도 잘 대비를 하든가. 그것도 안 되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이게 문제가 이제 장군들이 문제인데, 왜 그렇게 되지? 이게 나약하게 되냐? 우리가 너무 미군에 의존을, 음, 전투력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무기라든가 이걸 너무 미군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요. 네, 미군이 주둔해 있음으로써 한미 동맹으로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군사적인 위험이나 부담을 굉장히 더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자타공인, 좌든 우든 극우든 극좌든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미군이 주둔하니까 우리가 그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건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 땅에 주둔하는 불만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에 K 군대는 너무 매몰돼 있는 거지. 스스로 독자적으로 미군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못 세우고, 미군이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미군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종속적인 개념으로만 이렇게 전략과 이게 흐름이 그렇게 온 거죠. 50년을 주둔하고 있었어요, 미국. 근데 독자적으로 그게 돼요? 그 전작권 잘은 모르겠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나라 참 이게 답답한 게, 예, 예. 저 군사 전문가 아니라서 이런 말 하면은 뭐 반박 논리가 있을 겁니다. 군사 전문가 아니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시작전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난 그거 집착하는 사람들도 웃겨 죽겠어요. 음? 전시작전권이 뭐가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고요? 전쟁이 나면 군사력이 우위인 데가 지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시작전이 있을 의미도 없어요. 전쟁이 나면 만약에 미군이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겠죠, 동맹이니까. 그 미군하고 우리하고 먹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붙었다 그러면 전시작전권 의미가 없어요. 미군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한반도에서는. 왜? 미군이 모든 정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군사가 우위에 있으니까. 그럼 미군이 우리나라 지휘받겠습니까? 안 아니, 받죠. 정보도 우리보다 없고 무기도 우리보다 없고 경력 우리보다 없고 전투도 우리보다 없고 미군이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한국만 끌고 와서 이 지휘를 받겠냐고요. 미군이 지휘가 있더라도 미군이 많이 전시작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 장성희 대통령이 야 미군 너 저쪽으로 돌격해 이러면 돌격하겠냐고 미군이. 아니 그런 시스템 내에서 한국 군인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전투작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선비들이 명분 싸움, 소론, 노론, 명분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사를 3년 치를 것이냐, 3일 치를 것이냐고 똑같은 거라고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아무 의미도. 우리가 미군보다 전력이 세면은 우리 주의를 받는 거고 미군이. 근데 현실적으로 미군이 엄청 세계 최강국이니까 어느 나라가 와도 미군이 지휘를 받는 거예요. 나토를 보세요, 나토. 나토잖아요. 나토가 뭐 저기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 그거는 이제 저기 나토가 네. 자, 나토에 그 프랑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모여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거는 어디예요? 미군이 주도를 해요. 나토를 다. 미군이 지휘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미국 그 왜 그러냐? 미군이 걔네들 전 세계에 있는 군대를 다 합쳐도 미군 한 대를 못 상대가 안 되니까. 안 되죠. 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군이 그럼 걔네들 지휘를 따르겠냐고. 약한 애들 지휘를 따라서 다 죽을겠어요. 자기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미군이 미쳤냐고. 미국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전쟁이 되는 거지. 미국이 주의를 안 하면 전쟁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아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K 군대가 자주성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자주성 없대 핑계 전시작전권 핑계고 실질적으로 전시작권 우리나라 줘도 있으나 마나한 거라니까 현실적으로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군인이 미군의 그런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이 모양 이 꼴 된 거라고 우리나라 군대가.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타령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라고 훈련.
훈련하면 되는데 훈련을 안 해서 약하게 된 거예요. 군대가 별거 없어요. 아니 총을 아직도 탄피 받아서 어디 탄피 얻어 없어질까봐 그 탄피 에. 세고 앉아 있는 군대인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예, 미군은 그냥 막 탄피가 모국적에서 막 총 진짜 쏴보고 막 진짜 훈련을 하라고 실전 같은 훈련을 그럼 되는 건데 왜 훈련을 못하냐? 다칠까봐 사병 다치면 징계 먹으니까 자기 장군 다는데 승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여지껏 이게 여지껏 누적돼갖고 오늘의 K군대를 만든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군을 본받으세요. 미군은 얼마나 훈련 빡세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걔네는 미군은 실전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한국군도 그렇게 하라고. 다칠 수 있지. 군대 가면 다치고 죽는 거지. 그걸 왜 무서워해? 군대 가면 다치고 죽는 게 아니 어느 회사 가나 길 가나 교통사고로 아니면 작업하다 죽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럼 군대는 더 그런 게 많을 수밖에 없지. 근데 왜 무사고를 지향하냐고. 군대에서 무사고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아, 그런 시각도 있으시네요.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해야지.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목숨을 지키는 거지. 그 나라도 지키고 국민도 지키는 거지. 아니 자기 몸 다칠까봐 애들 뭐 병사들 몸 다칠까봐 이런 식으로 막 전쟁군 가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싸웁니까? 부모들이 나와서 대신 싸워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이제 오발령이 났으니까 이거를 일단 오발령은 줄여야 되겠지만 그럼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난 거였다면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남침이 있는 거였다면 이건 정말 대혼란이겠구나. 물론 준비를 잘해도 혼란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뭐 특히 논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문자 메시지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관련돼서 국방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뭐 제가 이제 이런 말하면 좀 이런 말 해도 되려나 안 해도 뭐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병무청 제가 얼마 전에 자문회의를 갔는데 뭐 이제 그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문들. 제가 병무청 이제 자문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갔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병무청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했었잖아요. 여성도 징집하고 네네네네. 그러려나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무청 자문위원. 그걸 엄청 한 10몇 분을 비판하고. 여자분이에요? 남자인데 쓸데없는 뭐 논의를 했고 병무청이 실망이다 뭐. 진짜야. 그 얘기 듣고 진짜 열불이 나갖고. 아니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인생이 지금 되게 행복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오늘 자체가 너무 자기 일이나 보수나 뭐 이런 거에 너무 만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만이 없구나. 아니 되게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음에 이제 1년에 2번 하는데 하반기 안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뭐 말이 길어질 거야. 그때도 안 했어요. 왜 그럼 여성들의 시각은 빼냐 이거야. 여성은 군대 보내면 안 되고 얘기를 하더라고. 좋다 이거야. 그럼 여성들한테 물어봤냐고. 군대 가고 싶다는 여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있어. 그럼 여성들은 왜 그럼 그 사람 하는 말이 여성을 존중해줘 보호해줘야 돼. 이 사람은 그게 더 여성을 무시하는 거지. 근데 의사를 물어봐야지. 싫다 그러면 안 보내고 가고 싶다는 사람은 보내줘야지. 맞아.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운동했잖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 운동할 때 당시에도 여자는 운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성들도 절반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 중에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여성은 쏙 빼놓고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야. 남성의 입장에. 그러니까 그게 대표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랑 이게 약간 맥이 통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은 부드러워야 되고 전투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상냥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대해야 되고. 깔려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도 운동하고 나서 조금 성향이 좀 바뀌긴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런 말을 공식 청사에서 그런 말을 하면 싸움이 날까봐 내가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도 가야 되고. 근데 그분 연배가 어떻게 되셨어요? 혹시 실례 아니면은? 뭐 내 또래 나보다도 나이 어린 것 같은데.
얘기하면 그거 이제 신분이 나오니까 안 돼. 신분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도 그 사람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빠진 거는 여성의 의견이 빠졌다는 게 난 지적하고 싶더라고. 근데 거기서 지적하면 싸움이 되니까. 근데 대표님 너무 말씀하신 강력하게 게,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지적을 못. 아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저도 예전에 그때 군대 가고 싶었는데 20대 때는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사관학교로 가야 되니까 키 제한이 있어서 저는 못 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30대 때가 나는 왜 군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 나라에서 안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몇 번. 여성도 군대 가서 예. 군대 안 가더라도 나 기초군사 훈련 어, 받고 싶어요. 어. 총도 쏘고. 예, 그런 거 한번 남자만 해보고 총 싶어요. 쏴야 돼요. 나도 예. 총 쏘고 총 분해할 때 조립하고 닦는 거 수류탄도 던져보고 싶어요. 할 수 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성들의 의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보고 싶어요. 예. 소수라도 군대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병력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여성의 예. 시각은 다 무시되고 그냥 논의되는 게 여성은 다 배제라고 남자들끼리만 논의하는 그런 이 시스템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하면 헌법에는 여성이든 남자이든 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병역법에 남자만 병역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다 모든 게 남자가 다 책임져야 된다. 남자가 다 해야 된다. 국방은. 그게 말로 그거예요. 그게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꼰대 정신입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남자들은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자 입장에서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좀 갑갑해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갑갑하다고요. 근데 자기는 되게 뭐 페미니즘적이고 되게 샤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고리타분한 생각인 거예요. 여성을 배제한 생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물론 일부 여성단체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겠지만 그건 대다수의 여성의 의견도 물어봤어야지. 정작 군대를 만약에 여성도 징집합시다 그러면 여성 대상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마음대로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내가 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왜 그래도 말을 강력하게 한 5분 10분 이상 하셔갖고 내가 딴지 거는 거 싸움하자는 것 같이 덤비는 것처럼 보여갖고 그냥 어차피 거기서 말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을 때 만약에 제가 그 발언권이 주어졌다면 난 이런 말, 여성에 대한 입장을 빼놓은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난 지적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대표님이 그때 왜 여자가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여성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설문조사 한 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의외로 많아요. 무슨 단체에서 한 거여서 개인은 아니었고 근데 85%가 반대더라고요. 반대요? 85%가 여자가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가 반대였어요. 그러면 15% 있잖아요. 15% 보내면 되지. 그때 찬성이 15%까지 안 나고 12, 13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12%라도 보내면 되죠. 그럼 그분한테 대신 그 군가산죄 부활시켜갖고 그 여성분들한테도 군가산죄 주는 거예요. 3점. 그럼 불만 없잖아. 좋아요. 그럼 안 간 여성도 불만 없잖아요. 어차피 안 갔으니까. 가는 여자들은 여성분들한테 군가산죄 주고 남자도 가는 군가 똑같이 3점 주고 공무원 가산점 주면 되지. 그러면 근데 이거는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대피하는 거 이런 거는 이거는 진짜 숙지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 화산이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과학자들이 터진다는데. 화산도 터지고 곧 전쟁도 난답니다. 2027년에. 중국에서 대만과의 전쟁. 진짜요? 이게 전문가들 얘기인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부 전문가 얘기인데. 근데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 이게 전쟁이 아예 없는 현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지껏 살아왔을 때 우리 주변에서 강대국이 전쟁 날 거라는 거는 우리 내 인생 50몇 년 살았지만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프리카나 중동에 이런 데 테러 나고 무슨 아프리카 내전이나 시리아 이런 거에서 전쟁 나는 거 봤어도 우리 눈앞에서 최강대국인 러시아가 침략을 해갖고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처음이거든. 아마 월남전쟁 이후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전쟁 이후에 197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그 이후에 처음이지 않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전쟁하는. 근데 이제는 핵이 있으니까 핵이 정말 아차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핵이 있는 나라가
침략 그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핵이 없는 나라끼리 싸운 거잖아요. 미군이 침전한 거고. 근데 이제 이 핵이 있는 나라가 주도적으로 침략을 해서 하니까 다른 나라가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아, 우크라이나는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래요? 직접 병력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안 어, 그랬으면 미군이 병력 보냈겠지. 만약에 러시아가 침략 안 하고 핵 없는 나라가 침략했으면 우크라이나 편이었 때면 아마 미군을 보냈겠죠. 이제 어, 금방 정리가 됐을 텐데 이거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뭐 미국의 2배 이상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600개인가 400개인가 뭐 어,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미국보다 많다고요, 러시아가 핵이? 미국이 한 200기밖에 없대요, 핵미사일이. 근데 그거에 몇 배를 더 많이 러시아. 와, 미국이 빚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핵미사일은 10개만 있어도 게임 오버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 뭐해. 그래요? 근데 러시아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제 땅이 넓으니까 막 여기저기 옛날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우와, 신기하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있으니까는 이제 그 정리가 안 되는데 아마 우크라이나전도 정말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남한도, 대한민국이 아니, 남한도 좀 대피하는 거, 이런 거 좀 체계화해서 전 국민이 어렵다라면은,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런 것도 아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방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통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훈련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숙지가. 저는 이 불안의 근본적인 거를 그 대한민국 K군대가 갑자기 전투력을 증강시켜 갖고 뭐 왜냐면 18개월이잖아요. 네, 군생활 파병이. 그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이란 말이야. 네, 네. 1년 6개월이 아무리 훈련을 많이 시켜도 1년 6개월 안에 좋은 병사를 못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 아무리 만들었다고 해도 제대하면 끝이야. 민간이 다시 되죠. 0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럼 그만큼 이 군 옛날에는 3년 4년 3년을 했었잖아요 사병이.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하면 베테랑 병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숙될 때까지 제대할까 1년 정도의 그런 전투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강군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절반으로 이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 인적 차원에서는 무기는 아마 좋겠죠. 근데 그런 그 숙련도나 이런 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병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두 번째 핵미사일. 핵미사일을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또 핵미사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그런 무서움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문자 메시지 받았을 때 그런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도 핵보유국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핵미사일만큼 대체할 수 있는 전투력을 우리 군대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군에 의존할 겁니까? 언제까지? 미군 떠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대표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럼 핵무기가 뭐 10개 있으면 게임 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 지구를 이건 진짜 안 해. 전 지구를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에 타격을 줄 정도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 지구를 만약에 황폐화시킬 정도면 핵이 몇 개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현재 지구에 있는 핵미사일을 터뜨리면 지구를 뭐 몇백 번인가 몇십 번 다시 없앴다 세웠을 양이 되잖아요. 그래요? 어마어마하네. 파괴력을 계산하면. 그래요? 네. 하긴 뭐 체르노빌이나 이런 데도 아직까지 황폐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큽니다. 지금 또 조금 뭐 히로시마 오염수 뭐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뭐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왜 찬성하는 사람들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찬성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사람들 나오고. 기사에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느 대학교 교수들 약학과 근데 뭐 정수해서 먹겠다 뭐 이렇게 정말일까? 그물이 진짜 그물일까? 막 정말일까? 막 교수들이 은근 어용이 되게 많다니까요. 어용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히로시마에서 바로 앞바다에서 잡은 그 생선들과 해산물로 만찬을 차리는 거예요. 반찬 만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알리지 않고 나 이제 국회의원들을 다 초청을 해 300명. 그래갖고 다 우리 식사합시다. 이래갖고 다 먹어. 살인미수 아니에요? 살인미수? 사실은 이게 후쿠시마에서 온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어 난리칠 거고
찬성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찬성했으니까 말을 못하잖아.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아, 근데 핵이 진짜 위험한 게 이게 3대까지 가요. 3대, 4대까지 가요. 본인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건 완전 정말. 아무튼, 그럼 오늘 1시간 70분 채웠으니까 대표님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시죠. 자꾸 노래 이야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 하여튼 우리는 저기 항상 강조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1번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피 체계를 좀 지금보다는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세히 숙지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옛날에 이제 그 전통 때나 전통 때 그 시대 나란 이제 그때 시스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뭐 그때 상황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이제 좀 잘했던 게 그런 거 대피 훈련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약간 몸에 배게끔 훈련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이런 걸 시켜야지. 어떻게 그걸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그런 대피 훈련 시스템을 좀 하고 있겠지만 하고 있나? 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일본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거를 좀 빡세게 정확하게. 예, 정확하고 아주 저기 하게끔 교육을 많이 좀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 1시간 한 70분 넘어가네요. 야,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근데 대표님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나를 봤더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독서 토론 하는 게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성인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직장에서는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서 클럽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이런 기회가 사실은 직장인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나 하지, 술 마시고. 그렇죠. 그런 이상한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 술자리에서 안 부르죠. 분위기 깨다고. 왕따 시키죠. 어느 순간 그들끼리 가고 막 이렇게. 예.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 이제 못 버티지.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Y뉴스 이영주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